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탄약창과 탄약고에 대한 준비해야 될 커다란 소요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탄약고 내에서 탄약이 대금으로 끄집어내오는 순간을 북한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업용 드론이 전선에 투입되었고, 와, 이거 군수시설과 포병들을 완전히 절단내버렸네? 자,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게 그렇게 긴 게 아니라는 거죠. 기껏 해봤자 300km, 400km. 탄약고 내에서 탄약이 대금으로 끄집어내오는 순간을 정확한 위치를 식별하고, 북한은 그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격할 수 있다는 거죠. 포탄의 파기력도, 미사일의 파기력도 높아졌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과 적의 드론 공격으로부터 새로운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병이 가장 많은 포와 많은 탄약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러시아가 왜 이렇게 포병 운용에 허덕거리고 있는가? 러시아의 포병 전술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군도 제대로 훈련이 되어갖고 제공권 장악도 실패하고 기갑부대도 실패하니까 마지막 그들이 채택할 수 있는 곳은 궁극적으로 포병편이 없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포를 쏟아붓는 거예요. 포탄을. 러시아가 초기 1년 동안에 쓴 탄약의 양을 보게 되면 한 5만 발, 6만 발을 썼다고 합니다. 하루에. 근데 러시아는 초기에 CSR 기준이 없이 그냥 도시를 파괴해서 포탄을 쏟아붓은 거죠. 또 포탄을 임시 저장하는 보급소 이런 데를 미리 위치 확인한 다음에 드론이 가서 타격하고 이러면서 포탄이 중간에 이제 소실이 된 겁니다. 러시아 비축단이 한 15,000만 발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반이 손실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까지 하고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전선 쪽 가까이에는 비축단이 하나도 없다. 이 완전히 군수 문제입니다. 군수 문제. 이 사진 3장이 친러 성향의 채널에서 나온 거예요. 자 보십시오. 완전히 속된 말로 개판 아닙니까? 전선에 투입될 비축단의 상태가 이런 그림이라면 앞으로의 전투의 양상은 어떨 것인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사진들은 2010년에 찍힌 러시아 탄약고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탄약창 일정한 그 보관이나 저장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안전규칙을 지켜야 되고 탄약 야적은 가능한 하지 말아야 되고 습기 및 온도차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저장에 특별한 관리상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추가적인 사진 더 보시겠습니다. 거의 100년 전 1차 세계대전 때 했던 그런 사진과 유사합니다. 과거 이 탄약을 정비하는 모습. 그 다음에 옆에 파레트.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파레트에 적재를 해서 결박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완전 빈티지급이죠. 빈티지급. 결국은 재래식 포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거의 2차 세계대전 소련 시절에 갖고 있던 그 포의 그 비축탄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탄약의 생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현재 알려진 바로는 월에 한 2만 발 정도 러시아 국방장관이 그걸 7배, 8배 조만간에 하여간 그 산업체를 정상 가동시키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야,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떨까? 탄약창이나 ASP의 관리는 제가 볼 때는 최고 수준이다.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변화된 전쟁의 양상에 대비해서 우리는 새롭게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포병 운용은 포병지휘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작전지휘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작전을 맡고 있는 작전제대 지휘관들은 포병 운용을 위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포병을 지원하고 있는 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포의 정비라든지 탄약고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래서 항상 작전부대 고위급 지휘관으로 취임하면 야, 나는 전방군단 ASP라든지 군수사 탄약창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예전에는 포병이 후방 지역에 있어서 매우 안전했는데 이젠 드론과 감시망이 발달하고 대포병 레이더가
발전하면서 포병진치가 대단히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전부대 지휘관으로 취입하면 야, 포병부대의 생존성 향상을 해서 내가 조치해 줄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년도 12월에 북한 애들 드론이 넘어온 뒤에 계속 지금 무슨 대기 하고 거의 출퇴근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들려옵니다. 이런 그 간부들이 부족한 현상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작전부대 지휘관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동안에는 화포를 확보하는데 K9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썼다면 K9을 유지하고 탄약을 확보하고 K9을 쏠 운용 인력을 위해서 돈을 더 쓰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지. 이 생각이 대단히 쉬운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은 SLBM을 만들었습니다. UAV를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 중심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무기를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들은 구비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중심을 둔 국방혁신. 이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혁신 계획은 전투기, 전차 이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는 군 인력을 확보하고 적정한 보수를 책정해주고 적정한 사기를 증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갈 돈을 일개대대 창설분을 이쪽에 한 1,000억 원을 먼저 투자하기로 혁신위에서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 군대의 조직 체계를 젊은 체계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쓴 혁신 계획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또 감동을 주는 혁신이고 실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혁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1년 뒤에 혁신 계획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대단히 주목을 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우리 한반도의 미래 전쟁과 연계시킬 수 있다. 제가 지금 거칠게 러프하게 지금 이렇게 분석을 시도하는 것들은 또 다른 더 정밀한 분석, 더 좋은 분석을 위한 인사이트를 분명히 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군이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는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조회수에 따라서 혁신의 의지가 지금 우리 군 내에 얼마나 번지고 있구나. 이것을 나는 가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해요.